2023년 6월 3일 토요일, 내 인생 첫 해외여행으로 일본 후쿠오카로 가는 날이다. 인천공항까지 가기 위해 셔틀버스를 이용했다. 평범한 버스처럼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비용이 10,000원 정도 나와서 깜짝 놀랐다. 그래도 앉는 자리에 쿠션이 빵빵해 편했고 날씨도 화창해 첫 해외여행의 설레임으로 기분이 몽글몽글했다. 안내방송으로 공항에 도착했다고 하니 설레임은 더욱 커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 북적북적한 느낌이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102번 게이트다. 안 그래도 인천공항에 처음 와서 정신없는데 102번 게이트는 멀리 떨어져 있다며 따로 공항 안에 있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야 된다고 한다. 미리 탑승 시간 2시간 전에 와서 괜찮았지. 급하게 왔다면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 다행히 여유롭게 도착할 수 있었고 긴장이 풀렸는지 배고픔이 밀려와 식사를 했다. 티켓팅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러 갔다. 화창한 날씨로 인해 양옆에 햇빛이 따스하게 내려오고 길쭉한 통로를 쭉 걸어가니 마치 레드카펫 위를 걷는 느낌이 들어 기분 좋은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좌석을 미리 예약을 했다. 검색해보니 날개자리 쪽은 소음이 심하다고 하는데 돌아올 때는 날개자리 쪽에 타봤는데 별 차이는 느끼지 못했다. 출발하기 전 창밖의 직원분들이 즐거운 여행 되시라며 인사해 주시는 것 같다. 비행기는 점점 속도를 올리며 어느 순간 붕 떠오른다. 티웨이 가족 여러분, 좌석 벨트 착용 상태와 도착을 하니 입국 절차는 간단히 30분 정도면 끝이 났고 공항에 나오니 점심시간이 됐다. 밖으로 나오자 눈에 보이는 안내문은 한국어로 잘 돼 있었다. 시내버스를 타고 교통의 중심지인 하카타역으로 출발했다. 모든 것들이 신기했다. 도로의 차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반대로 달리고 현지인들의 말투도 생소하게 느껴졌다. 하카타역에 도착하니 KTX와 같은 신칸센도 있고 지하철, 버스 등의 교통 중심지여서 그런지 사람들로 붐볐다. 하카타역에 온 김에 마지막 여행지에 타는 기차표도 미리 뽑았다. 티켓이 무더기로 나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뭔가 일본 특유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와 버스를 탔다.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지하철이 1호선, 2호선과 같은 호선들이 각각 다른 회사들이어서 환승할 때마다 소액의 환승비를 내는 게 아닌 새로 돈을 내야 한다고 한다. 버스도 마찬가지인데 관광객들은 1일 자유승차권을 구매하고 버스가 오면 뒷문으로 타고 내릴 때는 앞문으로 내리면서 기사님에게 승차권을 보여드리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둘째 날에 가는 다자이유는 시내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 금액을 더 추가해 구매했다. 이용할 날짜를 복권 긁듯이 긁고 내릴 때 기사님에게 보여드리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일본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일본 버스의 신기한 점은 빨간불이 나오면 아예 시동을 꺼버리고 멈추며 파란불이 들어오면 다시 시동을 걸고 움직였는데 뭔가 느긋느긋하고 여유로운 느낌이 들었다.
또 다른 신기한 점은 신호등의 신호 소리가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나는데 마치 도심 속 자연에 있는 느낌이었다. 처음 찾아간 음식점은 60년 넘게 튀김을 만드시는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었다. 자리에 앉으니 튀김에 찍어 먹을 소스와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다. 60년이 넘은 세월이 담겨 있고 꾸며진 소품들에서 일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1,300엔짜리 소나무 세트는 없다고 하셔서 1,000엔짜리 대나무 세트를 주문했다. 밥과 국이 나오고 바로 앞에 튀김을 놔주셨다. 가게에 나 혼자뿐이어서 촬영하는 게 쑥스러워 촬영은 못했다. 바로 앞에 편의점이 보여 들어가 봤다. 신라면도 볼 수 있었고 애니메이션으로만 봤었던 나란히 진열된 잡지들도 볼 수 있어 신기했다. 또 다른 신기했던 점은 위의 가격은 공급 가격인 것 같고 아래 가격은 세금 포함된 최종 가격이 나왔는데 뭔가 가격 책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느낌을 주려는 것 같았다. 전체적으로 길거리를 걸어보면 넓은 공간과 골목진 구역 관계없이 쓰레기 없이 깔끔한 상태가 유지됐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일본의 대표적인 유흥놀이 파친코 가게였다. 옛날부터 심리에 관심이 있어 어렸을 때 여행할 때도 호기심에 강한 랜드를 찾아가 유흥에 빠진 사람들을 구경하러 가본 적이 있었다. 자판기들이 나란히 줄지어 진열돼 있었다. 1엔짜리 구역과 4엔짜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000엔을 집어넣었고 하나의 1엔짜리 구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게임은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작동법을 몰라 계속 저 안내 소리만 반복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소리를 줄였지만 실제 자판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귀가 찢어질 정도로 엄청 시끄러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직원분을 불렀으면 도와줬을 텐데 시끄러운 분위기가 거부감이 들어 나와버렸다. 구경 좀 하다가 짐을 내려놓기 위해 호텔을 찾아갔다. 전체적으로 아담한 느낌이었고 비밀번호 금고가 있는 게 신기했다. 시내로 나와 저녁을 먹으러 갔다. 며칠 전 어플로 미리 예약을 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음식의 이름은 모츠나베라고 하며 후쿠오카에서 탄생한 음식이라고 한다. 육수에 야채들과 곱창을 넣고 끓인 전골 요리라고 볼 수 있다. 곱창의 기름기가 녹아내려 느끼할 수도 있지만 야채들이 깔끔하게 우러나오면서 느끼함을 잡아주며 조화를 이루어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마무리로 짬뽕면을 먹어야 제대로 먹은 거라고 한다. 식사를 마치고 지인들에게 선물할 양주도 구경하고 시간이 얼추 맞아 분수쇼로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 층층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분수쇼가 끝나고 아이돌 같은 분들이 나와서 사인을 해줬는데 찾아오신 분들은 쪼그려 앉으면서까지 아이돌 같은 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였다. 30살 먹은 아저씨인 나의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 신기했다. 밤 시간대가 되자 역 근처에는 포장마차들이 열려있고 옹기종기 모여 식사하는 모습이 눈길이 끌렸다. 텐진 지하상가라는 유명한 거리도 둘러보고 오늘의 마지막 음식점 이자카야라는 가게를 찾아갔다. 이자카야는 하루를 마치고 지인들과 대화를 하며 술과 안주거리를 가볍게 먹는 곳이라고 한다.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하다는 말처럼 고난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기분 좋게 취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시끌벅적해 사람 냄새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기본 안주로 양배추에 식초 같은 소스 뿌린 것을 주시고 추가로 주문하는 방식이었다. 안주보다 술이 먼저 나왔다. 사람들이 많이 마신다는 하이볼이라는 술이었다. 처음 마셔봤는데 마치 탄산수에 소주를 섞은 밍밍한 느낌이었다. 첫 번째 안주는 이자카야의 대표적인 음식인 닭껍질 튀김이다. 후라이드 치킨의 껍데기처럼 껍질이 바삭해 식감이 뛰어나고 씹다 보면 부드러운 기름이 흘러나오며 입안에 남아있어 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음식이었다. 다음 음식은 모래썰기, 닭똥집이라 부르며 식감이 아삭아삭 탱탱한 게 기억에 남았고 다음 음식은 닭간이다. 분식점에서 먹는 순대의 간이 떠오르는데 먹을수록 텁텁해지고 목이 막혀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평소 딱딱한 복숭아보다 물렁한 복숭아를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서 나오는 간은 엄청나게 부드러워 놀라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거위의 간 요리인 푸아그라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음식은 삼겹살 난코츠다. 소떡소떡처럼 삼겹살 떡으로 이루어진 평범한 맛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술잔을 주문하고 메추리알로 마무리했다. 안주를 다 먹어 그만 마시려고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따끈하고 짭짤한 사골 같은 것을 주셔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동전이 많이 남아 편의점에 들렀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이번 일본 여행하는 동안 편의점을 들어가면 유럽 계열 사람들이 직원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번화가에 가도 외국인이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뭔가 신선한 느낌이었다. 잠시 쉬었다가 자정이 넘어 밖으로 나왔다. 태어나서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봐서 클럽을 가봤다. 한국의 클럽은 안 가봤지만 혼자 가기엔 어색하고 옷도 꾸며야 하고 30의 내 나이에 가기엔 늦은 시기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 못했는데 일본의 클럽은 검색해보니 일본 문화 자체가 남 신경 안 쓰는 문화가 있다고 해서 나이나 겉모습 등 딱히 따지는 게 없다고 해 이번 기회에 구경하러 가봤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니 전부 다 나를 모르는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남의 시선에 눈치 보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연예인들이 해외를 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해방감을 느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클럽은 나와봤지 않았다. 얼마 있지 않아 화장실 변기통으로 도망쳤다. 아까 전에 했던 빠친코도 그렇고 유흥적인 것들과 나는 잘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노래는 내가 전역할 때쯤 나온 7년 전 노래가 나왔고 앉을 자리도 꽉 차 서 있어야 해서 얼마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가끔씩 밤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는데 후쿠오카도 도시인지라 그런지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씻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2시가 넘었다. 원룸에서 몇 년 동안 바닥에서만 자다 푹신한 침대에 누우니 기분이 좋았다. 와, 씨. 4시간 정도 쪽잠을 자고 준비를 마친 뒤 하루를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에 안내표가 보이는데 5시를 시작으로 24시까지 시간별 버스 운행 시간이 하나하나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이것 또한 일본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졌다. 어느 한 분은 책을 읽고 계셨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책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고 글자는 세로로 읽어야 되는 형태였다. 도착한 곳은 대중적으로 유명한 이치란 라멘집이다. 24시간 운영을 해 아침 시간 찾아갔다. 돈코츠 라멘을 판매하는데 돈코츠 라멘은 돼지 사고를 베이스로 한 라멘으로 어제 먹은 모츠나베와 마찬가지로 후쿠오카에서 탄생한 요리라고 한다. 줄 서 있는 동안 미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진한 맛을 선택했고 한국인답게 마늘은 최대치인 한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맵기도 최고 단계인 10단계로 결정했다.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오는 형태였고 도서관처럼 칸막이로 분리가 돼 있어 편안히 먹을 수 있었다. 국물의 맵기는 10단계였지만 신라면에 계란을 풀어준 정도의 맵기여서 맛있게 매웠다. 그리고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일본에서는 면을 소리내어 먹는 문화가 있어서 일부러 조용히 먹지 않고 소리를 내며 면을 먹는다고 한다. 계란은 부드럽고 촉촉하게 잘 익었다. 커다란 김에다 라면을 감싸 먹는데 김의 향이 코끝까지 올라오며 맛있게 먹었다. 다음 장소를 찾아가다 넓게 펼쳐진 연꽃들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였다. 조용하고 한적하며 잔잔한 바람이 불어와 연꽃잎들이 물결처럼 살랑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었다. 시청자분 중에 낚시를 하신다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거친 바다에서 하는 낚시보다는 이렇게 한적하고 고요한 호수에서 낚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려는 장소는 오호리 공원이다. 호수가 엄청 넓은데 자연경관이 좋다고 하여 찾아갔다. 물이 맑아 물고기들이 훤히 보이고 저 멀리 보이는 다리를 건너가면 호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구경을 할 수 있다. 날씨는 맑으며 조용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거북이나 새들이 조용히 쉬는 모습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시간을 맞춰 맛집을 찾아갔다. 아직 가게가 열리기도 전이었는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었다.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시간을 착각해 잠시 편의점에 들러서 쉬다가 늦어버렸다. 내가 온 뒤로도 사람들의 줄은 계속 이어졌었다. 직원분이 나오셔서 미리 주문을 받았다. 이 가게에서 제일 유명한 차가운 우동 큰 사이즈를 주문했다. 가게 입구까지 오면 미슐랭에 선정된 음식점이라는 스티커가 보인다. 2시간의 기다림 끝에 자리에 앉게 되었다. 여기서 먹은 음식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되었다. 내가 만약 여행을 다니지 않고 인생을 살아갔다면 먹어봤자 햄버거나 치킨을 먹는 것에서 끝났을 것이다.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먹었던 음식들은 살면서 어느 정도 느껴본 아는 맛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음식은
일본에 있는 이 음식점에서 먹어야지만 느낄 수 있는 맛이었다. 내 30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다. 차가운 우동이어서 그런지 면발이 쫄깃했는데 면이 엄청 두꺼운데도 면을 어떻게 익혔는지 모르겠는데 두꺼운 면발을 씹자 묵직함이 느껴졌고 겉부분의 쫄깃한 식감이 두꺼운 면 안쪽까지 쫄깃함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입안이 가득 차는 느낌이 들었다. 튀김도 마찬가지로 기억에 남았다. 고기를 씹으면 고기에서 육즙이 뿜어져 나온다는 말처럼 갓 튀긴 따스한 야채 튀김은 바삭한 겉부분을 씹으면 고기의 육즙과 마찬가지로 야채 특유의 따스한 채수가 달짝지근하게 나와 입안을 달달하고 향긋하게 머물고 야채의 향은 코끝까지 올라온다. 2시간의 기다림이 후회되지 않을 만큼 정말 맛있었다. 다음으로 간 장소는 다자이유라는 지역이다. 이곳의 특징은 길쭉하게 길이 이어지며 양옆으로 기념품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다. 검색을 하다가 고양이 동전 지갑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단아한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 찾아갔다. 오래된 나의 지갑도 휴식을 줄 겸 고양이 지갑을 찾기 위해 모든 가게를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다른 지갑을 구매했다. 시청자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기 위해 다른 지갑도 여러 개 구매했다. 이곳의 명소라는 스타벅스도 찾아볼 수 있었다. 나무젓가락 같은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다. 계속해서 길을 가다 보면 사원 같은 곳으로 이어져 있다. 뭔지 모르지만 손도 씻어주고 물고기도 봐주고 엄청 커다란 나무도 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신성한 느낌을 전해주는 곳이었다. 이곳은 수험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 들었는데 호리병이나 쪽지 등의 합격 기원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았고 머리를 만지면 똑똑해진다는 소의 동상도 만져주었다.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후쿠오카 타워 근처에 있는 해변을 찾아갔다. 선선한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 잠깐 휴식을 취했다. 어느새 어두워졌고 저녁을 먹기 위해 음식점을 찾아갔다. 일주일 전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후 미리 예약을 한 음식점이고 평범한 골목길에 위치해 있다. 등심과 갈비 그리고 소의 혀인 우설을 주문했다. 등심은 입에 넣자마자 녹아내리게 부드러웠고 우설은 첫날 이자카야에서 먹었던 닭똥집과 비슷한 식감으로 오독오독 씹는 식감이 좋았다. 마무리로 안창살을 주문하니 서비스도 주셨다. 식사가 끝날 쯤 식당 사모님께서 여러 가지 여쭤보셨다. 일본은 처음 온 것이냐, 여행원이 어떻냐 등등. 그리고 가게를 나갈 때 즐거운 여행 보내시라며 과자를 주셨다. 마지막으로 간 장소는 마찬가지로 음식점이었다. 어린 시절 애니메이션에서 철판에 국수를 볶아 먹는 요리의 맛이 궁금해 직접 먹으러 갔다. 바로 눈앞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생소한 경험이었다. 숙소에 도착하고 정리를 마치니 밤 12시가 됐다. 5시간 정도 자고 하루를 시작했다. 기차를 타기 위해 일찍 나가야 했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향했다. 기차는 규칙적으로 철거덕 소리가 나는데 편안함을 안겨주었다. 이틀 동안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 쪽잠을 청했다.
기차에 내리면 정갈하게 길이 펼쳐져 있다. 배가 고파 바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가게의 이름은 갓파 식당이라고 하는데, 갓파는 간판에 있는 귀여운 캐릭터의 명칭이라고 한다. 계단을 오르며 귀여운 갓파들을 마주볼 수 있다. 이 음식점에서 유명한 토리텐 정식을 주문했다. 이 음식은 닭가슴살을 튀긴 음식인데, 이 지역 고유의 음식이라고 들었다. 튀김을 특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된다. 닭가슴살 튀김인데 퍽퍽하지 않고 엄청 부드럽게 살살 녹으며 깔끔한 맛을 보여준다. 음식들이 전체적으로 깔끔해서 어르신들이 먹어도 좋을 것 같다. 식사를 마치고 이 지역의 명소인 호수를 찾아갔다. 고즈넉한 느낌을 안겨준다. 방문한 지역이 유후인이라는 지역인데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다. 애니메이션 토토로의 배경이 된 지역으로 조금만 올라가도 깊은 숲속을 건너는 느낌을 받는다. 깊숙이 들어가면 이번에 예약한 숙소를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전통 숙소인 료칸이라는 곳으로 온천욕을 즐기기 좋다고 하여 찾아갔다. 일본 고유의 분위기를 잘 살린 느낌이다. 옷장에는 전통 옷이 걸려 있어 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라고 한다. 목욕 가운 같은 옷을 입어주고 끈으로 매듭을 묶어준다. 추가로 겉옷을 입어준다. 마무리로 희한한 양말을 착용하고 전용 남학신을 신으면 끝이다. 여러가지 온천들을 할 수 있다. 물고기가 있는 정원 같은 욕탕도 있고, 베란다에 별도의 욕탕도 있고, 미리 예약표에 작성을 하고 가족끼리 들어가 이용할 수 있는 욕탕도 있었고, 5가지 정도의 욕탕을 이용할 수 있었다. 저녁은 식당에 있는 개인 방에서 먹었고, 음식을 다 먹으면 다음 음식을 가져다 주셨다. 예쁘게 음식이 담겨 있어 보는 즐거움은 있었는데, 맛은 한 메뉴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맛집의 음식들이 더 맛있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한 끗 차이라는 말처럼 맛집과 일반 음식점의 차이도 재료 한 가지를 더 추가하거나 조리 방법 하나를 다르게 하는 등 정말 작은 차이로 결정되는 것 같다. 그래서 다음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현지의 맛을 느끼기만 하면 되니 굳이 맛집을 찾아다닐 마음은 사라졌다. 식사 후 숙소에 도착하니 문이 닫혀 있었다. 문을 열어 젖히니 식사하는 동안 잠자리를 깔아주셨다. 일부러 짜잔 하는 느낌을 주려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다. 틈틈이 반신욕을 했다. 숙소에 들어오기 전 미리 장봐온 것들을 맛나게 먹을 수 있었다. 땀을 많이 흘린 후 달달한 것과 수분이 많은 과일들을 먹으니 꿀맛이었다. 다음날 아침마다 투숙객 인원에 맞춰 준비해 주신다는 우유를 챙겨갔다. 시원하게끔 얼음까지 살포시 올려주어서 세심히 신경 써주시는 느낌이 든다. 아침은 여러 메뉴가 나왔던 어제와 달리 정갈하게 한 상으로 끝이 났다. 떠나기 위해 계산을 하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하셨다. 일본의 택시는 자동문이어서 만지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내가 타고 있던 차도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일본 택시에 납치당하면 자동문이어서 내가 열지 못하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붐볐던 어제와 달리 아침 시간은 잔잔하게 고요했다. 이러한 고요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멀리서부터 오는 기차를 사람들이 찍고 있길래 나도 같이 촬영을 했다. 다시 시내로 돌아와 마지막 맛집을 찾아갔다. 후쿠오카의 명물이라는 미즈타키라는 음식이다. 식당 분위기는 뭔가 고급져 보였다. 직원분이 직접 조리를 해주신다. 끓이는 육수를 미리 한 입 주시는데 엄청 맑고 건강한 맛처럼 느껴진다. 마치 백숙을 먹는 느낌인데 고기가 부드럽고 깔끔했다. 차례대로 음식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건강한 음식이라는 느낌을 준다. 마무리로 밥을 추가해 죽으로 만들어주고 후식으로는 푸딩과 따뜻한 차를 주신다. 점심을 먹고 저녁 비행 시간까지 많이 남았는데 여행하는데 너무 지쳐 공항에서 6, 7시간 정도 누워만 있었다. 이번 여행에서 느낀 것은 어느 관광지를 가도 사람들이 넘쳐나고 관광 상품도 거기서 거기여서 질린다는 느낌이 들었고 많은 것을 해보고 싶은 욕심에 일정도 너무 바쁘게 짜서 그런지 정신이 없었다. 만약 다음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고요한 휴양지 같은 곳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으로 이번 영상은 끝이 났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의 말 전하며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